마크 킴 버지니아주 하원 의원이 버지니아주에서 10월 9일을 미주 한글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원에서 탄핵받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재판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로보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메릴랜드주는 1위, 버지니아주는 8위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시니어들이 주거비를 아끼기 위해 파트너와 함께 한 집에 같이 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을 5개월 만에 공식 해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마크 킴 버지니아주 하원 의원이 버지니아주에서 10월 9일을 한글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미주 한인의 날이 공식 지정된 지 15주년, 미주 한글날을 지정해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글 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재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주 한인의 날이 공식 지정된 지 15년. 미주 한글날을 지정해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글 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주의회에서 유일한 한인 주 하원 의원인 마크 김 의원이 1월 13일 코리안 아메리칸 데이, 미주 한인의 날에 버지니아주에서 10월 9일을 한글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마크 김 버지니아 주 하원 의원은 한인 차세대들은 물론이고 한류 확산으로 우리말과 우리글을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급증하고 있는 데 맞춰 특별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글을 보다 널리 알리고 교육시키기 위해 10월 9일을 미주 한글날로 지정하도록 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또 딴 나라 말과 좀 다른 게 중국어도 있고 뭐 이거도 있겠지만 우리 한글은 아주 독특하고 특이하게 작성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빨리 쉽게 배울 수 있다. 그런 아주 재미있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세종대왕부터 시작해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가리키면서 우리 한인들에 대해서 관심상도 올리고 또 이럴 때 그럼 officially 10월 9일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한글을 좀 더 깊이 배우자 하는 그런 아이디어죠. 버지니아 주 하원 공동결의안 134호는 한글을 역사적 의의가 담긴 한국의 공식 문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군사, 문화, 사회적 이유로 오늘날 많은 비한국인들이 배우고 있는 한글의 세계적인 인기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15년 전 2005년 1월 13일 연방의회에서 제정된 미주 한인의 날에 주 하원 의원으로서 선서한 마크 김 의원은 10년 후인 2020년 1월 13일 한글의 날 결의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함으로써 한인의 날을 기념했습니다. 또한 마크 김은 한글날 제정을 위한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버지니아는 이미 지난해 10월 9일을 한글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메릴랜드, 뉴저지 등 다른 주 의회에서도 한글날이 공식 지정되도록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메릴랜드 주 의회에서도 역시 한인인 마크 장 주 하원 의원이 한글날 제정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에 맞춰 USA 공동체는 10,000명을 목표로 마크 장 주 하원 의원이 상정한 결의안이 통과되도록 한글날 제정 지지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아리랑 USA 공동체는 한글에 대한 이해 고양을 위한 한글 강좌 개최, 한글날 취지문 작성과 함께 청소년 문화축제, 역사 탐방, 그리고 한글날 경축 행사를 계획하는 등 한글날 제정을 위한 활동들도 중점적으로 펼치기로 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하원에서 탄핵받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재판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하원이 내일 하원 탄핵안의 상원 송부를 표결로 결정하면 하원 매니저가 탄핵안을 상원에 공식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낭독함으로써 연방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상원 탄핵 재판이 시작됩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미 역사상 세 번째로 개최되는 상원의 탄핵 재판이 개시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의 45대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재판이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내주에는 개시돼 1월 말 안에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미국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고 미 헌법은 상원의 탄핵 재판을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하원에서 가결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의안을 상원에 송부키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 하원은 이를 위해 수요일 오후에 본회의에서 트럼프 탄핵 결의안 상원 송부를 표결로 결정합니다. 민주당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권한남용과 의회 방해로 탄핵 가결한 후 근 한 달 만에 상원의 탄핵 재판으로 넘기는 겁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상원 탄핵 재판에서 검사의 역할을 할 매니저들을 지명하게 되는데 대표 매니저에는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이 기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명되는 하원 매니저가 하원에서 걸어서 상원에 도착해 트럼프 탄핵 결의안을 큰 소리로 낭독하면 상원 탄핵 재판 절차가 개시됩니다.
이르면 16일부터 상원 탄핵 재판이 개시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내주에 시작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상원 다수당 대표인 미츠 맥코널 공화당 상원 대표는 하원 검사들과 백악관 변호인단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내주에나 탄핵 재판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 러버츠 연방대법원장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연방 상원의원들로부터 선서를 받고 상원 탄핵 재판을 주재하게 됩니다. 6시간씩 나흘간 모두 24시간씩 하원 매니저들과 백악관 변호인단에게 시간이 주어져 탄핵 사유 설명과 변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은 그간 하원 탄핵안 상원 송부를 지연시키며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등의 증인들을 소환하자고 주장해왔으나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이를 거부해왔습니다. 양 진영이 빠른 재판 종결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 대선 경선이 시작되기 전인 1월 중에 상원 탄핵 재판이 완전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원 탄핵 재판에서는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3분의 2인 67명이나 지지해야 최종 대통령직을 박탈할 수 있는데 현재 공화 53대 민주 47석의 분포여서 하원 탄핵안 부결에 따른 무죄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소비자들의 동의도 없이 마케팅을 목적으로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로보콜은 미국인들의 소비자 불만 중 가장 골칫거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릴랜드주는 로보콜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1위로 1000명당 1명꼴로 한 달에 19건, 버지니아주는 8위로 15건의 로보콜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정부는 불법 로보콜에 대한 강력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지만 완벽한 차단은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팸성 전화 로보콜로 인해 불만을 표출하는 민원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주민 1000명 중 1명은 매달 19건, 버지니아 주민은 15건 정도의 원치 않는 로보콜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로보콜에 대한 불만 접수는 각 21 내지 22건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로보콜은 소비자 불만의 60%를 차지하며 불만사항 1위로 꼽힐 정도입니다. 루이지애나, 조지아주는 각 30건, 29건가량으로 미 전역에서 가장 많은 불법 로보콜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전역에서 소비자들이 원치 않는 광고성 자동전화 로보콜로 관련 피해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이 같은 불법 로보콜에 대한 강력 단속을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6월 말 10억 개 이상의 불법 로보콜을 연방법무부와 각주 정부와의 합동 단속을 통해 차단했다고 연방거래위원회가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통신 가입자들은 불법 로보콜에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각 지역 사법당국과 함께 수사에 나서 적발되는 불법 로보콜 업체 기소와 벌금을 부과할 방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로보콜 발송업체에 대한 강력 처벌 규정을 담고 있는 트레이스드 법에 서명했습니다. 공화당 존선, 민주당 에드 마키 등 양당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 지난해 상하원에 연이어 통과됐습니다. 트레이스드 법은 미국 휴대폰 이용자들의 최대 불만 사항이었던 로보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담고 있는 법입니다. 불법 로보콜을 발송하는 업체는 적발 시 앞으로 벌금 $10,000를 부과하고 통신사들은 로보콜 차단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연방정부의 벌금 부과를 천명했지만 대부분 불법 로보콜 운영업체들이 추적이나 검거가 어려운 해외에서 발신되기 때문에 실제 징수된 사례는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선 로보콜 방지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부 로보콜은 학교 휴교 알림, 처방약 픽업 등 실제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되는 로보콜을 완벽히 차단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이영경입니다. 미국에서 시니어들이 주거비를 아끼기 위해 파트너와 함께 한 집에 같이 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로 동성들이 한 집에 같이 사는 파트너들은 지난 10년간 70%나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파트너를 만들어 한 집에 같이 사는 시니어들이 늘어나는 것은 생계비 가운데 주거비 부담이 만만치 않고 은퇴 후라도 저축이 적으며 소득이 줄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니어 파트너들은 주로 이성이 아니라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들끼리 한 집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65세 이상 시니어들 노년층은 5천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7,700만 명이나 은퇴하고 있어 갈수록 시니어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니어들의 33%는 은퇴 저축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셜 연금으로 겨우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주거비를 충당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정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집 가진 노년층과 집 없는 시니어들이 한 집에 사는 파트너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시니어들 중에서 한 집에 같이 사는 주거 파트너들이 지난 10년간 무려 70%나 급증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81세의 한 할아버지는 내 집을 갖고는 있으나 아직 페이오프를 하지 못해 주택 모기지를 내고 있는데 소셜 연금으로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제때에 내기가 쉽지 않은 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나이 또래의 한 할아버지로부터 소정의 비용을 받고 같이 살게 된 후 경제적으로 여유를 찾았습니다. 이 집주인 할아버지는 6개월간 $3,000를 세이브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렌트비보다는 적은 비용을 내고 동성애 주거 파트너와 함께 살게 된 할아버지도 한 달에 수백 달러씩 절약할 수 있어 크게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 집을 갖고 있는 시니어들은 노인 아파트를 배정받지 못하고 있고 무주택자들은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하는데 주거 파트너로서 한 집에 살게 되면서 서로가 주거 비용을 절약하고 경제적 여유를 찾게 된 겁니다. 여기에 시니어들의 외로움을 달랠 수 있고 나홀로 생활하다가 아프거나 어려운 상황에 빠지더라도 서로 도울 수 있어 큰 안도를 찾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을 5개월 만에 공식 해제했습니다. 미국은 오는 15일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한 서명을 앞두고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해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중국이 환율 조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약속하고 이행하고 있어 환율 조작국 지정을 제거한다고 밝혔습니다. 류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중국과 무역 전쟁에 이어 환율 전쟁에서도 휴전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3일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을 공식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이 인민폐해에 대한 환율 조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약속하고 이행하고 있어 환율 조작국 지정을 제거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달러당 중국 인민폐해 환율은 지난 9월 7.18위안까지 떨어졌으나 이제는 6.93위안으로 심리적 저지선인 7위안대 아래로 회복됐습니다. 미국은 1단계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15일 서명을 앞두고 지난해 8월에 발표했던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을 5개월 만에 공식 해제한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8월 5일 클린턴 행정부 시절 이래 25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 환율 전쟁까지 치러왔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관세 폭탄의 부과에 맞서 위안화를 고의로 약세를 조작해 관세 여파를 피하고 수출을 만회하려 시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해왔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환율 조작국 지정 해제에 이어 15일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으로 중국과 벌여온 환율 전쟁과 무역 전쟁을 동시에 중단하고 2라운드 무역 협상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백악관에서 워싱턴을 방문 중인 류허 중국 부총리와 함께 1단계 미중 무역 합의를 서명 발효시킵니다. 미중 1단계 무역 합의가 15일부터 발효 시행되면 미국은 지난 9월 1일부터 부과했던 중국산 1,200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폭을 현재 15%에서 7.5%로 낮추게 됩니다. 미국은 이에 앞서 당초 12월 15일부터 부과키로 했던 애플 아이폰, 랩탑 컴퓨터, 장난감 등 1,560억 달러어치에 대한 새 관세는 이미 취소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그러나 그 이전부터 부과했던 중국산 생산재 2,500억 달러어치에 대한 25%의 관세는 추가 협상용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향후 2년간 기존 물량보다 320억 달러어치를 늘린 연간 500억 달러 내지 550억 달러의 미국 농산물을 더 구매하게 됩니다. 미국은 2단계 협상안에서는 중국 측이 미국 합작 기업들에게 기술 이전을 강요하고 있는 제도와 자국 기업들에게 주고 있는 정부 보조금을 폐지시키려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유근윤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불거진 미국 이란 간의 충돌 코스로 미국과 북한 관계는 악화되지도 않고 진전되지도 못하는 소강 국면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미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군부 실세 제거를 통해 북한에도 간접 경고를 보내면서도 대화 재개를 적극 희망하는 헷갈린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지선을 넘는 도발은 자제하면서도 협상장에 나오기도 꺼리는 태도를 당분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0년 새해 벽두 군사 충돌과 전쟁 위기에까지 빠졌던 미국 이란 간의 긴장과는 달리 미국 북한 관계는 새로운 긴장이 고조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 소강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새해 벽두 이란 쿠두스 군사령관인 카셈 솔레이마니 소장 등 군부 실세들을 드론 공격으로 암살하고
이란과의 전쟁도 불사하려는 채찍 충돌 코스를 선택했습니다. 비록 이란이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에 수십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미군 사상자가 없었고 이란도 한 발 물러선 것 같다는 이유로 미국이 즉각적인 군사적 반격을 자제해 전쟁 위기는 피해가고 있으나 추가 제재로 새로운 압박에 나서 언제 어디서 악화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미국은 북한이 새길 충격적인 행동, 새 전략무기 공개 등을 경고했지만은 새로운 강경 대응은 하지 않고 정상 간 우위 관계, 외교협상 기조 불변이라며 채찍 아닌 당근, 식초 아닌 설탕만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지난해 10월 1일에 교착되어 있는 대화를 재개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해 놓고 있는 것으로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충돌 코스 중동 사태 때문에 북미, 한반도 안보에도 엇갈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미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의 솔레이마니 제거 지시는 김정은 정권에도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 등 미 전문가들은 해석했습니다. 미국의 간접 경고로 김정은 정권이 새벽도 위협했던 충격적인 행동, 새 전략무기 공개 등을 서둘러 실행하기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둘째, 그러나 비핵화 협상이 조기에 재개되거나 진전되지도 못하게 만드는 부정적 여파도 예상된다고 제니타운 38로스 편집장은 내다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당분간 미국의 금지선을 넘는 도발 행위는 자제하고 대화의 문은 열어놓되 비핵화 협상도 서둘지는 않은 채 경제 등 내부 문제 해결에 우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제니타운 편집장은 예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앞으로 몇 달 동안은 이란 문제, 중동 사태에 주력할 수밖에 없어져 북미 관계와 비핵화 협상은 현상 유지시키려 할 것으로 미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북한 문제에 다시 관심을 갖고 우선 해결하라는 압박을 가하며 새 전략무기의 공개 등 도전 행동을 하게 될 것으로 미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